실제 현실에 물질 세계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요게 시크릿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의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크릿 책을 읽었지만은 그 시크릿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 시크릿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랜스. 쉽게 말하면은 체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자기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에너지 파동을 만들 수 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끌어당김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트랜스 상태에서 내가 꿈을 생각하느냐, 의식 상태에서 생각하느냐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트랜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트랜스는 과거, 미래, 현재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은 의식 상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트랜스에 들어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돼. 즉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게 현실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기 체면을 통해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뭐 앞으로 1년 이후, 5년 이후, 10년 이후의 모습을 실제 현실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네. 현실처럼 상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지. 네. 자, 나는 NLP 체면 치료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전체에 네. 매일 수십 명이 줄을 설 수 있는 성공적인 치료 상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에 미래가 아니라 현실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줄 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밀턴 에릭슨처럼 밖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그 거실에서 막 상담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막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한테 상담받기 위해서 막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한 달, 두 달 미리 예약하는 사람, 이런들이 줄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고, 그런 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게 실제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에너지 파동이 되는 거죠. 에너지 파동. 그 파동이 끌어당김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면은 에너지 파동을 만드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은 반드시 트랜스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중요한 어떤 꿈이나 목표를, 자, 목표 학원문으로 쓰는 게 필요해요. 목표 학원문. 그리고 매일 그 문장을 반복적으로 소리내 읽으면서 자기 체면에 들어서 그 문장과 관련된, 자, 미래의 목표가 이루어진 결과물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문장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끌어당김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서울 가서 시연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내일이 발표예요.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바쁜 일정에서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는 걸 했더니 불안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내일 발표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았던 게 이렇게 왼손 주먹쥐면서 네. 굉장히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네. 시험일까지 시험도 그 긴장 안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웬만한 분들이 다 오셨는데 물 먹이면서 막 그 시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네. 너무 떨려서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도 80% 정도는 발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내일이야.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상상하세요.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장정희 선생님은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현실처럼 상상하세요. 네네네. 현실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상상하세요. 그게 실제 이루어졌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얼마나 이 체면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55년도부터 미국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밀턴 에릭슨의 역할에 의해서 가능했죠. 이게 1953년도에 미국 의학계에서 이제 체면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밀턴 에릭슨은 체면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릭슨을 징계를 줘야 된다 해서 징계를 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미국 정신의학회 회장하고 이사하고 두 명이 에릭슨을 이제 그 청문회로 부르기 위해서 LA로 가죠. 그래서 그 LA에서 이제 밀턴 에릭슨을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인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뭐 한두 시간 동안에 어떤 대화를 나누겠죠. 네. 근데 에릭슨이 이제 체면적인 대화를 한 거죠. 그쵸. 체면적인 대화를 해서 이제 편안해지고 라포를 형성하고 체면이 어떻게 중요한지 뭐 에릭슨의 생각을 막 전달했겠죠. 기회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하고 이사가 완전히 이제 에릭슨한테 빠져버린 거죠. 저 체면에 걸려버린 것이. 그래서 그 세 사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 청문회에 갔는데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에릭슨을 키워주는 에릭슨을 두둔하는 그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55년도에 아예 그냥 그 체면을 의학계에 인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학계는 너무나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거의 뭐 인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의학계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변영돈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체면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 그 빙의 전생치료 쪽에 김영우 박사 이런 분이 있고, 두 분 외에는 제가 뭐 의학계에 체면 쓴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우 박사, 변영돈 박사. 뭐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죠. 뭐 저를 가르치던 우리 설기문 박사가 이제 심리 상담 전공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거의 뭐 지금 초창기고 그 시장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달 전에 저한테 이제 미국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네. 체면 개인 지도를 받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보니까 그분이 이제 무속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영성의 시대가 되고 영성의 시대에는 영성에 걸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기도를 했다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NLP라는 이니셜이 새겨지더래요. 어머. 그러면서 NLP와 관련된 어떤 얼굴 이미지가 연상이 되더래요. 그래서 바로 네이버에 NLP를 쳐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얼굴과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정동문 교수였대요. 신기하다. 그래서 바로 5분 이내에 전화를 걸어서 저랑 상담하고 제가 1박 2일로 부산에 내려가서 NLP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포함해서 그분 제자 오른팔 왼팔에 해당되는 제자 두 명도 같이 가르쳤죠.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이제 체면 NLP를 같이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NLP나 체면 학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10년 이내에 모든 대학에 NLP 체면 학과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교수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교수진을 양성하는 사람이 정동문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제자 2명을 소개를 하니까 2명을 잘 키워서 영성의 시대에 걸맞게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방이요? 네, 우리 대학원 방에 들어와 있어 최근에 들어와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 무속인들은 뭔가 영적으로 아. 뭔가의 신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NLP 체면치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나요? 지금 없죠. 로드랜드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네네. 전 세계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NLP 체면치료를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유일하게 로드랜드 대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우수한 NLP나 체면치료 학과가 나왔을 때에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진은 어디서 배출이 될까요? 바로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NLP 체면치료 전공으로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불과 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불과 우리나라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한 5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교수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한 5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요? 왜 이렇게 적죠? 최근에 생겼거든요. NLP 체면치료 전공을 제가 들어와서 처음 만들었거든. 교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거예요? 제가 만들기 때문에 저로부터 NLP 체면치료 전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전 세계적으로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5명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NLP 최면 치료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에 대학이 몇 개예요 도대체? 너무 많죠. 그 모든 대학에 NLP 최면 치료 학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자, NLP 최면 치료 문화를 만든다면은 어떨까? 조금 시기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NLP 최면에 푹 빠져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 본다면 여러분 개인을 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아니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치료의 문화를 만드는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그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 대표님이 줌 수업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크게 이제 하는 분이신데 12월에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12월에 너무 바빠서 1월에 하겠습니다. 그 페북 1촌이신데 같이 공저를 냈었거든요. 애니멀에. 아, 그래서 그래도 그때 좀 잘 교수님한테 잘 지도 받아서 특강으로 1시간 정도 좀 많이 네, 알리면 좋을 것 많이 같아요. 알리세요. 자, 대학도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많이 알리세요. 음. 많이 알리고 특히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전달받은 거는 최초다라는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최초죠. 최초고. 그래서 지금 그 유망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NLP 자격증이나 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 많죠. 근데 NLP 체면 치료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있거나 학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회에서 좀 단기로 해서 받는 분들은 네, 단기로 받는 분도 많죠. 그분들은 뭐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네네. 이 학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자, 아까 자살 목격자 있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요거는 체면 치료를 해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체면 상태에서는 삭제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삭제. 네. 그 이미지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네네.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NLP적으로 보더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NLP 치료를 한다면은 우리 영화관 기법을 활용해서 영화를 흑백으로 보여주고 칼라로 대감기를 시키고 이런 걸 이제 뭐 5-6번 반복하면서 그럼 뭐 자살 목격자나 뭐 이런 것도 이런 두려움 문제 없애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체면 상태에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든지 그 사진을 가지고 뭐 우주에 보면 이제 뭐 우주에 용광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용광로에 던져버린다든지 뭐 태워버린다든지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럼요. 아니 교수님이 저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가능하죠.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각인이 되는데 최근에 예. 뭔가 사건 사고 난 걸 크게 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거. 오케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체면을 통한 어떤 인지 왜곡 현상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네요.